자, 중정을 지나서 지금 에펙투아라고 불리는 곳에 들어왔어요. 대식당이라고 알려져 있죠. 채광창이라고 하는 되게 독특한 이 양식을 빌어가지고 주변에 보시면 창들이 되게 촘촘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밝은 분위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던 장소였고요. 이곳은 이제 주로 수도사님들만 식사를 하시던 장소였고, 이 아래층에 내려가면은 예전 귀족들이라던가 왕족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식사를 했던 장소도 있고요. 머물렀던 곳? 네. 이런 식으로 약간 계급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계급 같아요. 사회였으니까 예. 최대 많이 머물렀어요. 수도사들 한 60분 정도. 그렇습니다. 분이 안 계셨다고 합니다. 그 테이블 왜 기냐? 말을 하지 않고 독단적인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띄엄띄엄 앉아서 이제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예. 이렇게 서로 멀리 떨어지고 저기 안쪽에 계단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저기는 이제 그날의 당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올라가셔서 성서를 펼쳐들고 기도문을 읽으시면 그 기도문을 들으시면서 식사를 하셨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침묵도 소침묵, 대침묵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데, 소침묵일 때는 기본적인 것들, 대침묵일 때는 너무 급한 것들은 적어서 의사소통을 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 말을 줄이려고 뭐 손동작, 몸동작 이런 걸로도 많이 이야기를 나눴다. 지금의 약간 좀 수화 같은 개념이겠죠. 우리 여기 와서 또 배운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뭐 잘한 걸까요?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세요? 소금입니다. 네. 그러면 이럽니다. 역시나 모르겠는데요. 에이, 판토마임에 대가십니다. 우유 달란 뜻입니다. 우유, 소에 젖을 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왠지 뱀? 뱀을 해 먹어요. 자, 물고기 라고 여기 하더라고요. 물고기 많이 났겠죠? 그렇죠. 물고기. 아무래도 이제 바닷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요게 와인. 요게 와인. 이렇게 하면 꽃받침 같지만 요게 물. 아까 물을 받아 쓴다 라고 해서 요게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생든이 아닌가요, 이거? 생선이 우리 목마르트 편. 제 눈이 또 하얘지네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있죠. 이렇게 하면 요거는 이제 뭘 달라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의지인데, 요거는 나중에 오실 분들에서 좀 아껴두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대식당 이야기하고 다음 장소로 가서 또 우리 인왕 가이드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보시죠. 가다 보니까 아주 독특한 부조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방금 우리가 대식당에서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저희 머리 위쪽으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미카엘 전사의 전설을 보여주고 있는 부조잖아요. 세 번째 계시. 그렇죠. 근데 이 부조가 원래는 모세미젤 수동 본당에 들어갈 때 맞아주던 부조였는데, 파손을 방지하면서. 예, 여기서 이렇게 좀 안쪽에다가 옮겨놓은 모습입니다. 아무튼 오베르주교에게 계시를 내렸던 세 번째 미카엘 인사의 모습. 저 섬에 성소를 지어라.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머리에 빵꾸가 안 나려면. 그렇죠. 자, 우리 부조를 지나서 또 내려왔는데 아주 널찍한 공간에 들어왔습니다. 여긴 또 뭐 하는 데일까요? 저희가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눴었던 대식당 아래층이잖아요. 여기가 바로 아래층. 그래서 예전 귀족들과 왕족들이 머물면서 식사도 했고 또 이 시간을 보냈던 그런 장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왠지 이 뒤에 커다란 벽난로가 있네요. 아마 이곳이 몽세미질 수원에서 가장 따뜻했던, 가장 맞아요. 포근했던 공간일 것 같아요. 거예요. 저희가 분명히 이곳이 예전 왕족들과 귀족들이 찾아왔던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변에 보시면 색깔들이 굉장히 좀 밋밋하고 맞아요. 어둡기도 한 느낌이에요. 높이 숨 사람들이 여기 뭐 있을 만한 무대가 화려하지 않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전에는 실제 이곳이 굉장히 가장 화려했고 또 뭐 장식들도 많았던 방이었겠습니다만, 프랑스의 대혁명을 거치고 나서 이곳이 바스티유 감옥을 대신해 프랑스의 감옥으로 사용되면서 다 파괴됐잖아요. 바닥에 타일이었는데 이게 깨지면 무기로 쓸 수 있다라고 뾰족하니까. 판단했던 당시의 혁명군들이 탁 파괴해서 지금은 그냥 수수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전의 그 화려한 모습을 만나볼 수 없지만 이렇게 이 벽난로를 통해서 예전이 이곳이 가장 따뜻했던 곳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는 있겠죠. 맞습니다. 다음 장소 그럼 또 가볼까요? 이동해 보시죠.
그리고 또 손님의 방에서 좀 독특한 자리가 또 하나 있잖아요. 여기 뒤에 보시면 우리가 방금 보고 왔었던 벽난로에 비해서 훨씬 더 규모가 작은 조그만 굴뚝이 보이는 벽난로가 또 보이네요. 사실 여기는 뭐 좀 특별하신 분, 왕족들이 오시면 여기에서 머물렀다라고 하고, 이 안에 이제 기둥들이 있는데 따피스트리라고 하죠. 따삐를 이렇게 쳐서 구분을 해서 이제 어느 가문이 머무셨는데, 이 자리가 왕실 가문들 제일 따뜻한 자리였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뜨겁잖아요. 네, 거기는 너무 과하고 여기가 은은하고 온기가 넘치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희는 전생의 왕족이었나 봐요. 가장 편안한 자리, 저희가 느끼기에. 자, 이 장소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네. 벗어나기 싫지만 이곳을 벗어나서 또 계속해서 몽생 미셸 스토어 내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의 방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소 예배당입니다. 그렇죠. 네. 저 위에 본당까지 올라오기 조금 뭐 힘든 시간이라든지 몸이 좀 힘드시다든지 그러면 옆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인데, 저기 보시면 스테인드 글라스에 마들렌의 상징 향유병을 깨서 예수의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들렌의 상징은 향유병. 그래서 저 스테인드 글라스에 보시면 향유병을 만나볼 수 있고, 또 옆에 뭐가 있나요? 여기는 이 가리비 조개가 붙어 있죠. 그런 생자인데 성 야고보 성인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큰 야고보. 예. 가리비 조개가 큰 야고보 성인의 상징이 되게 되면서 이 성지 순례지의 또 이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프랑스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성지 순례 장소였다 보니까 이곳이 바로 그곳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리비 조개를 또 달아놨죠. 성지순례의 완벽한 상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지순례 많이 와던 곳에 이런 상징도 만나볼 수가 있으시죠. 우리는 예전 귀족들과 왕족들이 예배를 지냈던 이 마들렌 소성당을 지나서 또 다른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좀 어두워졌어요. 그럴까요? 현재 우리가 걷고 있는 곳은 아까 우리가 본당 이어서 봤었던 앱스의 지하 공간입니다. 맞습니다. 기둥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도 기둥의 방. 사실 이곳이 예전 크립트가 있었던 장소였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유럽에 있는 모든 성당들은 본당 제대 아래쪽에 지하 쪽에 그 성당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들이라던가 보물들을 보관하는 크립트가 있었는데, 이곳도 분명 그런 곳이었겠습니다만 예전 이 몽세 미셸 스토어니 제대 쪽에 한번 마루를 무너졌던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또 무너질까봐 그냥 기둥들만 쭉 세워놨죠. 이거 어두우니까 얼른 도망가죠. 생각보다 밖에서 보는 규모에 비해서 수도원 내부가 커요. 그렇습니다. 왠지 굉장히 좀 좁은 수도원 내부 공간이었을 거라고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여기 저희가 거의 1시간째 돌아보고 있잖아요. 이 돌섬 위에다가 이 돌섬을 뱅글뱅글 돌면서 이렇게 건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참 신이 무엇인지, 그렇습니다. 이 인간은 어떻게 신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종교가 없는 분들도 약간 조금 그런 거를 느껴볼 만한 공간인 것 같아요. 자,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은 생마르땅 소 예배당 맞습니다. 이라고 하는 이름의 조그마한 또 성당이죠. 그렇죠. 예배당이에요. 여기 이제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면 여기서 특별 장례미사를 치렀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여기가 예전에 우리 인왕가님이 아까 혁명 때 감옥을 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1966년에 이 베네딕토 수사대께서 1000주년 기념으로 돌아오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뭐 다른 수도원에서 이끌고 계시긴 하지만 그분들이 남겨놓은 게 있어요. 여기 제대에 여기 보시면 베네딕트 끼 신현일을 보신 분 축복받으리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새긴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예전 장례미사가 진행됐던 생마르땅 소성당을 또 한번 지나서 다음 장소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많이 왔어요 이제. 그죠? 3분의 2 정도. 네,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엄청 큰 바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도르래로 사용됐던 바퀴인데 물레방앗간 같아요. 예, 그쵸. 약간 물레방아 느낌이긴 하네요. 감옥으로 사용됐대. 죄수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물과 음식들을 운반하던 실제 도르래였잖아요. 저기 안에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직접 움직이는. 6명 정도 네. 들어가서 이렇게 그러면 저 정도 크기면 한 2톤 네. 정도의 무게까지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 같으면 덜렁덜렁 하거나 누가 안 보면 나보면 무게중심이 무너지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2톤의 무게가 자유낙하하죠. 그러면 거꾸로 도는 거죠. 우당탕탕 뭐. 세탁기. 그렇죠. 세탁기. 수사들 용은 아니고 사실은 이 네. 감옥으로 쓰일 때 죄수들의 생필품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다음 장도 이동해볼까요? 이동해 보시죠. 자, 현재 저희는 생떼띠엔 소성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생마르땅 소성당 같은 경우에는 왕족과 귀족들의 장례미사를 진행했던 곳이라면 이 생떼띠엔 소성당 같은 경우에는 수도사님들만을 위한 이 장례미사가 진행됐던 곳이었습니다. 돌아가시면 슬퍼하지 않고 그냥 그렇죠. 아주 간결하고 경건하게 그분의 가시는 걸 사귀기 때문에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이제 병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저 안이 이제 치료를 목적으로 한 병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이제 숨을 거두시면 바로 이쪽으로 옮겨와서 장례미사까지 진행했죠. 논스톱이죠, 논스톱. 예. 강례시장이기도 하고 병원도 이제 문 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또 아주 그 반쪽밖에 남겨져 있지 않은 그림이 저기 뒤편에 있습니다만 해골이 이렇게 또 사람처럼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죽음의 무도라고 하는 예전 메멘토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성화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중세 시대 때 그죠? 네. 죽은 건 하나 멀지 않으니 그분께 갈 준비를 하고 항상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 또 독특한 조각이 하나 한 점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나 저 조각 알아 라고 하실 만한 굉장히 좀 우리 눈에 많이 익은 조각이죠. 피에타라는 제목의 조각상입니다. 목이 없어요, 근데 예수에? 예전 프랑스 대혁명 당시 시민군들 혁명군들이 우리는 더 이상 종교에 기대지 않고 이성을 믿겠다라면서 파리 시내에 있었던 성당들은 물론이거니요, 이곳 몽세밀실까지 찾아와서 성상들의 목을 파괴하는 성상 파괴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파괴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목을 복원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 종교가 타락하면은 우리가 믿는 신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어떤 자각하고 각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반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괴된 모습 그대로 전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괴된 것도 역사 그대로 둔 모습을 좀 볼 수 있기도 하죠. 자, 그럼 또 다음 포토로 이동해 볼까요? 이동해 보시죠.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은 지하 회랑이라고 불리는 장소잖아요. 근데 여기는 명확하게 어떤 장소로 쓰였다? 잘 밝혀지지 않죠. 네. 추측하기로는 몽세미셸이 찾아왔던 일반 평민들이 지내던 장소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간의 수공업을 여기서 수사들이 했을 거다, 혹은 뭐 식당이 있었을 것이다, 뭐 등등 있는데 추측만 하고 있고, 대신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우리 뒤쪽에 지금 가까이 갈 수 없지만 안반에다가 수도원을 지었잖아요. 이게 돌섬 위에다가 그렇게 드러나 있는 전설에 뭐 용기 있는 자들이 여기 와서 저거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기독교 이전의 역사죠, 사실은. 이곳에서 우리가 벗어나면은 오늘 우리가 갈 수 있는 마지막 장소 있잖아요. 가볼까요? 다음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저거 맞춰가지고 이루어진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 뭐 시간적으로 처음 찾아요. 일주일에 뭐 나중에 세 번도 왔고 한 번씩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새벽 길에서 다니면서 또 이렇게 뛰어왔는데 여태까지 역사에 같이 다닌 게 20년입니다. 여러분들 설명드릴 수 있는 내부 공간 중에 마지막이죠, 여기가. 그렇습니다. 명칭은 기사해방이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서 일하시는 가이드들은 기사해방이라고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죠. 그렇죠. 이곳은 수도사님들의 필사본을 제작하던 방이었다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죠. 맞습니다. 사실
이곳이 필사본의 방일 것이라고 어떤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사의 방이라고 불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까 갔다 왔었던 그 귀족들이 머물던 손님의 방처럼 이런 난로가 있으니까 분명 이것도 어떤 지체 높으신 분들이 머물던 곳이었겠구나 해가지고 그런 왕족과 귀족들이 머물던 방 이외에 기사들이 머물던 방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하면서 기사의 방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다가 밝기도 발거니와 또 손녹이라고 난로도 만들어 놓은 곳을 통해서 필사본의 방이라고 몽세미실 측에서 발표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이 수도원을 지을 때 이분들이 얼마나 연구를 하고 이걸 이 의미를 부여했냐면 유기회가 총종인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래서 명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건 뭐냐면 영의 양식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책을 쓰는 거잖아요. 머리를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을. 여기 보시면 밑에가 상자 같은 게 있는데 요 밑에가 지금은 기념품 가게인데 식량자랑 창고. 맨 밑에가 육의 양식. 육, 머리, 영 이런 식 개념을 수도원을 구분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베네디토 수도사님들의 기본적인 그렇죠. 어떤 이 개념이었죠. 맞습니다. 필사본 지금도 진품 발견하면 신세를 바꿀 수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 프랑스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필사본도 한번 같이 찾으러 가시는 거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몽세미시엘 수도원 한 3분의 1 정도 못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음에 함께 오시는 날이 또 오게 되면은 여기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이 투어 진행할 거니까 내부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네, 지금까지 빠가피 다이어리 파리 미디어 노트 빠담빠담이었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만나요. 안녕. 또 만나요. 바삭하고 담백한 파리 이야기 빠담빠담.